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풍경이 좋고 교통 걱정이 없고 코스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서울에서 눈 올 때 다녀오기 좋은 관악산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관악산 사당능선으로 올라서 과천향교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서울에서 눈 올 때 가기 좋은 코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서울에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처럼 좋은 산도 있지만은 국립공원이다 보니 눈이 올 때는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악산은 비교적 통제가 되지 않고요. 또한 눈 올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차로 이동하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는 사당역에서 올라서 과천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당능선과 과천향교 코스 모두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눈 올 때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에서 가깝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눈 올 때 산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올 생각으로 산행을 떠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난이도는 보통 정도이고요. 등산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험도도 제 사당능선 설명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당능선은 과거에는 굉장히 험했던 코스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비를 꾸준히 해서 지금은 험하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당능선은 사당역에서 바로 출발하고요. 하산 역시도 과천역으로 하산하기 때문에 운전이나 아니면 버스가 막힐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더욱 추천하고요. 이 코스는 원래 시티뷰가 좋기로 유명한 코스인데요. 눈이 올 때는 조망은 별로 좋지 않지만은 사당능선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소나무에 핀 눈꽃과 하산길에 계곡 위에 소복히 눈이 쌓인 모습이 꽤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저는 1월 19일 눈이 오는 날 다녀왔고요. 눈이 올 때 출발을 해서 하산할 때쯤엔 눈이 그쳤어요. 이 사진은 사당능선에서 오르면 첫 번째 봉우리이죠. 국기봉의 모습이고요. 올라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역시도 올라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요.
앞쪽에 선유천 국기봉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소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입니다. 첫 봉우리에 올라가는 길에 뒤를 돌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눈이 와서 날은 좀 흐렸지만 그래도 시티뷰가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소나무 위로 눈이 쌓인 모습이 꽤나 보기 좋습니다. 이 코스는 정말 시티뷰가 정말 멋진 곳인데 눈이 온 날은 보통 날이 흐려서 시티뷰를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 이렇게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 봉우리에 올라서 두 번째 봉우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전체적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는 관악산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봉우리에 올라서 첫 번째 봉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이 능선에는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큼직한 소나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크지 않은 소나무에 솔잎 위로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중간중간 옆 능선을 바라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하얗게 물든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소나무에는 이런 식으로 눈꽃이 몽글몽글하게 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악산 정상석의 모습이고요. 관악산 요즘 사람이 정말 많은데 오랜만에 정말 사람 없는 관악산 정상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하산길에 연주대를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정상석과 그리고 연주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하산길에 연주암을 찍어본 모습이고요. 연주암 전각 위로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네, 이건 연주암 바로 앞에 있는 잘 가꾸어진 수목 위로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예쁘고요. 과천향교로 내려가는 길은 계곡길인데요. 이전에 보여드린 능선길의 소나무와는 다르게 마른 나뭇가지가 많지만 그건 역시도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소나무도 있고 계곡을 따라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옆 능선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저 멀리 케이블카 능선이 보입니다. 과천향교 내려오는 길은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계곡 돌에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꽤나 볼만합니다. 네, 이 사진은 과천향교 앞에 있는 계곡을 찍은 사진이고요. 눈이 내린 직후라서 그런지 눈 쌓인 계곡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에서 관음사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여기가 관음사인데 올라가다 보면은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다가 관음사를 거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거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안 거쳐서 올라가는 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눈 올 때 가실 때는 운전이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당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을 로데오 김밥을 끼고 돌아서 직진을 하면은 등산로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정표를 따라서 연주대까지 쭉 오르시면 되고요. 하산은 연주암을 거쳐서 과천향교길로 하산하는 길을 좀 추천을 합니다. 과천향교로 하산하시면은 과천역까지는 한 650m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녀오실 경우 총 9km 정도 되고요.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고도는 연주대가 632m이고요. 업다운이 좀 있어서 상승 고도가 693 정도 됩니다. 사당역에서 관음사 입구까지는 일반 도로여서 크게 어려울 것은 없고요. 도로를 따라서 얕음막한 오르막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산로에 접어들면은 첫 번째 봉우리까지는 꽤나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오르막이 한 1km 정도 이어지는데요. 아마 오늘 코스에서 가장 힘든 코스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에 완만한 곳도 있어서 체력을 좀 회복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경사가 있는 편이니까 쉬엄쉬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오르막이 능선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오르막이 그렇게 길지 않고 가파르지 않아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관악문 올라갈 때 경사가 굉장히 좀 가파른 편이고요. 관악문 지나서 연주대 올라갈 때 경사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이 두 부분이 힘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관악문에서 연주대까지는 코스가 정비는 잘 되어 있지만 조금 험합니다. 그래서 코스 보시고 눈길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주암 쪽으로 우회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제가 뒤에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대에서 연주암을 거쳐서 과천역으로 내려오는 길은 전체적으로 계곡길이어서 초반에는 경사가 좀 있지만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하산길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하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가 사당역 5번 출구이고요. 사당역 5번 출구 나오시면은 이런 길을 따라서 쭉 요쪽까지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날 눈이 오는 걸 보고 출발했고요. 오후 1시 18분이네요. 이때 눈은 이 정도 왔었고요. 한 5분 정도 오시면 로데오 김밥 끼고 돌아가시면은 이런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GS25가 마지막 슈퍼이니까 물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시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눈 내리는 모습이 꽤나 보기가 좋고요. 등산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은 관음사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조금 이따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좀만 더 가시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 화장실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지하철 타고 오시니까 사당역에서 정비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 코스는 관음사에서 이렇게 올라서 연주대에서 저쪽 뒤쪽으로 네, 과천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여기 뭐 편의시설 좀 조성한 것 같아요. 저도 사당 등산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여서 1년에 한 서너 번은 갔었는데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같은 코스를 잘 안 가게 돼갖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갔습니다. 제 사당 등산 영상이 굉장히 초창기 영상이에요. 한 1년 반 넘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예, 초반부터 꽤나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조금만 올라오시면 한 5분에 1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이런 체육시설을 만나게 되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 관음사를 거쳐 오시면 이쪽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쪽을 통해서 가시면 됩니다. 연주대 이정표를 보고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뒤편으로 관음사가 보이고요. 이날 날씨는 영하 3도 정도였고 체감온도도 영하 3도,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시거리가 눈 위에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짧죠. 강설량은 지난 6시간 동안 43mm, 눈이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죠. 이날 주의보가 떨어졌었는데 주의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주의보가 떨어지면 국립공원은 무조건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을 못 가기 때문에 관악산을 오게 된 것 같고요. 눈이 또 너무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날씨 보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연주대 방면으로 가시면 되고요.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눈이 소복히 쌓인 등산로가 꽤나 보기 좋습니다. 이날 연주대까지 사람은 한 2, 30명 정도 봤었고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눈이 온다는 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내려올 각오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 올라가는 길이 꽤나 가파르고요. 오늘 등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올라온 지 한 2, 30분 만에 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원래 시티뷰가 더 좋은데 눈이 와서 시티뷰는 별로 없지만은 설경을 보면서 등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당역 방면을 보게 되고요. 옆 능선에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예, 관음사의 모습이고요. 네, 계속 연주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가는 길도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아니 평소에는 좀 신경을 안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당 능선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능선 자체가 소나무로 다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소나무가 많았고 그 소나무에 핀 눈꽃이 많았습니다. 일단 여기가 첫 번째 봉우리 국기봉이 있는 데인데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오늘 코스 중 힘든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능선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허리도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를 만들어 놨죠. 길이 나오는데 이정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전 길은 이 길입니다. 일로 가면 암릉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오늘은 눈이 왔으니까 조심히 가야죠. 그래서 저는 연주대 방면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살짝 평지를 지나서 운동시설을 만나게 되고요. 운동시설에서 연주대 방면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선유천 국기봉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선유천 국기봉이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것은 관음사 국기봉이라고 하고 여기는 선유천 국기봉인데 네, 여기 연주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시는데요. 이 부분의 풍경이 꽤나 좋습니다. 눈 내린 관악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기가 선유천 국기봉 방향, 여기가 관음사 국기봉.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악산과 그리고 삼성산에는 총 11개의 국기봉이 있고 그 11개의 국기봉을 다 찍는 코스를 11 국기봉 종주라고 하는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여긴 눈이 오건 안 오건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선유천 국기봉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올라가는 봉우리인데요.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국기봉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음사 국기봉이죠.
올라가는 길 자체는 좀 가파르고 풍경 보시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험한 길로 오면은 이 뒤편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다니고 대부분 이 데크길을 통해서 다닙니다. 거의 다 올라와서 본 풍경인데요. 꽤나 가파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능선이 전체적으로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슈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이고요. 이 데크길은 일반적인 데크와 다르게 좀 철제 데크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끄럽습니다. 이 보시면 이 앞에 부분이랑 뒷부분은 철로 돼 있어 갖고 좀 굉장히 미끄럽고요. 요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교적 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 왔을 때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조금 미끄러우니까 옆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원래는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보시다시피 눈이 와서 조망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네, 저는 바로 쉬지 않고 다음 봉우리를 향했습니다. 다음 봉우리까지는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도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눈이 오니까 확실히 관악산도 다른 맛이 있습니다. 네,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경사도 꽤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쇠로 돼 있어서 좀 미끄러우니까 난간을 잘 잡고 올라오시고요. 올라온 길에 뒤편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경사가 꽤나 만만하지가 않죠. 예, 올라오시면은 두 번째 봉우리까지 오신 거고요. 이제 가장 힘든 파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사람이 없고 고즈넉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비교적 등산로는 뚜렷하게 보여서 너무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막이지만은 크게 가파르거나 한 구간은 별로 없어요. 소나무에 쌓인 눈을 보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꽤나 편안한 길입니다. 이날 제 복장이고 영하 3도였잖아요. 오랜만에 혼자 산행해갖고 좀 빨리 해갖고 브린제 파타고니아 미드웨이트 하나만 하고 다녔어요. 보시다시피 뭐 경사가 가파르진 않고요. 그냥 풍경 보시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눈이 솔찬히 오죠. 눈 오는 산의 모습이 굉장히 좋죠. 특히나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운치 있었고요. 오랜만에 혼자 하는 산행이었는데 참 혼자 하는 산행도 참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당능선에는 탈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낙성대 방향으로 탈출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낙성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저희는 계속 직진을 합니다. 네, 계속 능선을 따라가고요. 쉼터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성대 공원으로 좀 빠지는 길도 있고요. 계속 능선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제 파이프 능선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비법이라고 하면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고 비법이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연주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정표가 중간중간 많아서 연주대까지 가는 길을 잃어버리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따라서 쭉 가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길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하마바위인데 하마바위가 이쪽이 보통 다니는데 예전에 제가 이쪽으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얼레벌레 하더니 파이프 능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파이프 능선을 찍으러 그렇게 갔는데 그때는 또 파이프 능선이 아니라 진짜 희미한 길 따라서 가게 돼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갔습니다. 별로 험하지 않습니다. 뭐 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회하라는 거 일로 올라가는 게 험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우회하는 거는 요 옆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요 옆으로 가시면 되고요. 계속 능선을 따라서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르막이지만 크게 뭐 힘들 건 없어요. 네, 데크길이 나오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당바위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당바위입니다. 원래 넓은 바위는 마당바위라고 많이들 하죠. 네, 여기도 풍경이 좋은 곳인데 이날 뭐 눈이 와서 풍경이 좋지는 않았고요. 이쯤 오시면 한 반쯤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길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쪽으로도 길이 보여요. 근데 올라가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번 올라가는데 별로 볼 것도 없고 결국은 길이 합류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시 능선을 따라서 걷게 되고요. 경사는 크게 가파르지 않은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앞에 연주대가 원래 보이는데 연주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 능선이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인 능선이 아름답게 조망이 되고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아, 눈이 약간 좀 펑펑 한방눈이 아니라 쌀이눈처럼 내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목 상태는 거의 소나무가 이렇게 비슷한 많은지 수목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사당능선에 소나무 이렇게 많았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굵은 놈들이 아니어서 제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좋네요. 확실히 눈 오는 산은 눈 오는 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데크길이 뭐 한 5년 전만 해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다 정비 다 해놔갖고 뭐 전혀 위험할 게 없습니다. 여긴 꽤나 원래 좀 험한 구간이었거든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꽤나 많이 만났죠. 조금 아쉬운 거는 눈이 오다 보니까 멀리까지 안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데크길이 너무 많이 나 있어서 이제 전혀 위험할 만하다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가 관악문이 있는 봉우리죠. 관악문 넘어서 그 다음에 요 뒤에 연주대가 있는데 연주대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험한 구간이었는데 안전시설물을 세워서 전혀 위험할 거 없이 올라올 수 있고요.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헬기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파이프 능선이랑 합류되는 곳이죠. 네, 이 두 번째 헬기장을 지나서 또 가시면은 이제 좀 쉼터가 나오고요. 사실 저는 좀 겁이 많은 편이어서 눈이 오면 등산로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초행인 곳은 잘 안 가게 됩니다. 예, 근데 관악산 이 사당능선 제가 워낙 많이 가봤고 그리고 탈출로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등산로가 너무 명확했고 그리고 안전시설물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뭐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소나무 위로 목화성 같은 눈꽃들이 있고요. 이 구간이 조금 험한데 저는 여기서 아이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젠 안 끼고 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험하다 싶어서 아이젠을 여기서 했고요. 이제 갈림길 나옵니다. 여기가 이정표가 잘 안 돼 있어서 잘 모르는데 저희는 지금 이쪽에서 온 거고 이쪽이 용마등선으로 빠지는 길, 이쪽이 연주 암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 이쪽이 관악문으로 가는 길이죠. 네, 만약에 뒤에 영상을 좀 보시고 험한 코스가 좀 부담된다 싶으시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연주 암 앞쪽으로 해갖고 우회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주대. 네. 사당 이쪽에서 왔고 이쪽으로 가면은 용마능선. 이쪽으로 가면은 연주암 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면은 관악문 쪽으로 가는 거. 저는 관악문 쪽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관악문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꽤나 가파릅니다. 경사가 좀 만만하진 않고요. 여기가 굉장히 점심 먹기 좋은 스팟이 과천 쪽이 조망이 잘 되고 한 2명 정도 앉아 있어서 정말 식사하기 좋은 스팟입니다. 데크길 만나고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관악문을 만나게 되고요. 관악문에서 원래 연주대까지가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이날은 완전 곰탕이어서 풍경은 아예 기대를 못했고요. 그래서 설경은 좀 볼 수 있을까 해봤지만은 관악문에서 뭐 연주대가 안 보일 정도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관악문에서 연주대까지가 구름이 넘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상고대를 올라갈 수 있지만 안 올라가겠고 상고대를 한 2번 정도 만나봤는데 그중 한 번이 여기 관악문에서 연주대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구름이 넘어가서 아마 상고대가 자주 피는 구간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상고대는 아니고 눈꽃이지만 뒤에 보시면은 희미하게 소나무에 상고대가 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여기에 연주대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네, 연주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관악문을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또 꽤나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뭐 정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영하 3도 정도인데 머리는 다 얼었습니다. 꾸덕꾸덕해졌어요, 머리가 이미. 내려오시면 또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는 경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데크 길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위험한 구간은 없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험한 구간이 한 군데 있어요. 예, 아직은 눈꽃이죠. 네, 이렇게 좀 완만한 구간도 있지만은 이내에 좀 경사가 가팔라질 겁니다. 확실히 침엽수에 눈꽃 핀 것도 마른 가지보다는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회 등산로 이용 안내.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여기가 진짜 험했습니다. 사당 등산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험했던 코스이거든요. 좀 뒤에 보시면 알 텐데 그때 있던 거예요. 지금은 뭐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저는 뭐 이 전에도 이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뽑은 것 같은데 이건 안 뽑았네요. 이것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쪽에서 오시면은 여기가 아마 수영장 등선에서 합류하는 길이고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여기 예전에 데크길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예, 데크길 올라가는 풍경을 또 보여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눈 쌓인 설경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는 구름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어서 좀 많이 시야가 진짜 유난히 좁은 것 같아요. 이 소나무가 꽤나 멋있습니다. 보시면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구름이 흘러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올라온 길이죠. 이 길을 통해서 올라왔죠. 이쪽도 구름이 많이 넘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산고대가 많이 피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조금 험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리가 안 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점프해야 돼갖고 여기가 조금 험해서 좀 눈 오고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데 발이 안 닿아서 한번 점프를 살짝 탁 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시면 또 데크길 만나면은 이제 또 험한 구간은 끝납니다. 이 데크길이 좀 가파르고요. 제가 아까 여기 사당등산이 엄청 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쇠사슬이 있는데 이게 다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이렇게 내려와서 연주암 정상석 뒤로 절벽 있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레페라듯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이 데크가 세워지기 전에. 근데 그래서 그때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많이 하는데 지금은 데크길 잘 세워놔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예쁘다는 소나무가 여기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오는 길이 조금 험하니까 좀 조심히 내려오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시고요. 여기 이제 연주대 다 오니까 이거는 산고대죠. 눈굿이 아니라. 여기가 아무래도 가장 높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도 많이 불고 구름이 넘어다니는 길이어서 관악산에선 이쪽이 산고대가 가장 많이 피는 지역 같아요. 여기 다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조금 여기도 좀 험합니다. 볼트 같은 거 있는데 볼트 밟고 올라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시면은 연주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관악산 정상이고요.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반 정도이네요. 요즘 관악산에 사람 많아갖고 이렇게 사람 없는 연주대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두 분 있었고 나중에 한 분 더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눈 쌓여있는 연주대도 오랜만이고 내려가실 때는 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관악산 정상석의 모습이고요. 진짜 사람 없는 게 고요하죠. 까마귀들이 많이 다니네요. 네, 저는 안 쉬고 바로 하산을 했고요. 전 연주암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저희는 요쪽에서 올라온 거죠. 요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는 여기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젠만 있으면 되고요.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에서 보는 연주대의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절벽 위에 암자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날은 까마귀들이 좀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지들끼리 노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바로 앞이어서 되게 잘 보이는데 날이 워낙 흐려서 잘 안 보이죠. 이 까마귀 두 마리가 놀듯이 막 장난치더라고요. 제 주변에 왔다가 또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이를 좀만 더 내려오시면 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은 말머리 능선이던가 말바위 능선인가? 네, 그쪽으로 해갖고 조금 험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좀 험한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안 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연주암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전처럼 소나무는 아니지만 마른 가지가 대부분이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오시면 또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좀 험한 길을 우회하시면 아마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험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회하셔서 가시면 되고 이 건물도 없었던 건물인데 새로 지었죠. 저 위에 또 짓고 있네요. 네, 좀만 더 오시면 연주암을 만나게 되고요. 연주암의 모습입니다. 네, 대웅전의 모습이고요. 원래 코로나 전엔 여기서 밥을 무료로 나눠줬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는 중단된 상태죠. 네, 여기 뭐 물도 팔고 그리고 음료수도 팔고 라면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네, 요 건물 앞쪽으로 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여기 내려가는데 여기 좀 가꿔진 수목에 쌓인 눈이 조금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연주대에서 600m 온 지점이고 과천역까지는 약 2.6km.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현재는 사용이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단수됐다고 하네요. 과천양교로 내려가는 길은 초반에는 꽤나 가파릅니다. 계단도 경사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풍경이 좀 많이 좋습니다. 멋있죠? 저는 좀 체력이 남아서 조금 뛰어댕겼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들나무가 원래 큰 놈이 하나 있는데 버들나무에 쌓인 눈도 꽤나 볼만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요. 근데
이쪽도 이렇게 예쁠 거를 예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바람이 좀 덜 불다 보니까 계곡도 진짜 너무 예쁘네.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는. 그래서 눈이 잘 안 날리고 그대로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계곡에 눈 쌓인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네, 여기 조금 쉼터도 있고요. 만만하지 않은 경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눈이 좀 많아서 정말 좀 꽤나 볼만했고요. 계곡에 눈 쌓인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내려올수록 점점점 완만해지고요. 네, 중간쯤 오시면은 이제 다리를 몇 번 건너게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약수터도 있습니다. 눈이 좀 중간에 그쳤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조금 더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소리 듣기 좋은 곳이라고 있는데 여기선 옆 능선이 보여요. 그래서 옆 능선을 봤는데 좀 새하얘진 모습이 조금 예뻤고요. 눈 쌓인 능선을 보는 모습이 꽤나 아름답습니다. 계곡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것 같고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눈 쌓인 모습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데크길이 나오고 이렇게 건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완만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과천양교까지 한 1km 정도 남은 지점인데 경사가 완만해져서 그리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크게 뭐 힘들 것은 없습니다. 연주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오시면 아마 과천향교에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등산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다시 찻길과 만나게 되고요. 저희는 이쪽에 내려온 건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용마능선으로 가는 길이죠. 눈이 안 왔을 때는 용마능선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다만 이쪽은 눈 왔을 때는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쪽 길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KBS 케이블카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시면 식당가를 만나게 되고요. 식당가를 좀 지나면 과천향교를 만나게 됩니다. 과천향교 앞에 있는 이 계곡의 모습이 꽤나 볼만합니다. 눈 온 뒤에 여기 계곡이 꽤 볼만하죠. 네, 이렇게 과천향교 지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과천 청사역이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과천역인데 저는 서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오시면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오시면은 요 오른쪽으로 과천역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길도 제가 좀 좋아하는 길이에요. 이파리 있으면은 여기 터널처럼 되고 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굴도 좀 지나고 조금 더 오시면은 과천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눈 올 때 가기 좋은 관악산, 사당능선과 그리고 과천향교 코스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코스는 뭐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다양한 수목도 볼 수 있어서 눈 올 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들머리 날머리가 모두 지하철로 연결돼 있어서 교통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답게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눈 왔을 때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니까요. 서울에서 눈 올 때 한번 가보신다거나 혹은 눈이 온 직후에 가보신다고 할 때 추천하는 코스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